트레이더스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목요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들이죠. 특징주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는 전문가가 방송 중에 추천해드렸던 전략 종목들 하나씩 꼼꼼하게 AS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 마감 시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고 흐린 날씨처럼 우리 시장도 축축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째 양대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이 기존과 비슷한 기조의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내비쳤고요.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됐지만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소화하면서 다소 미지근한 온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 달성했지만 약세로 거래 끝을 냈었고요. SK하이닉스만이 상승부를 지켜내면서 거래 끝을 냈습니다. 미국 조비 테마 이슈 받으면서 오늘 유해인 관련주 테마들 오랜만에 강세 흐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지수 추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보시면 오늘도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락 전환됐습니다. 어제 대비 0.55% 내리면서 2,550.02포인트로 오늘 60선 깨지면서 50선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급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들어왔고 기관은 장 막판에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변동성 큰 금융투자에서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보시면 개인은 1,300억 원대 순매수, 외국인은 500억 원대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1,791억 원가량 팔자세를 시연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같은 모습입니다. 전강 후 약이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지수가 오전 10시 30분경부터 하락 전환되면서 그 추세를 쭉 이어갔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0.6% 내리면서 870선 이탈하고 861.79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와 같은 매매 동향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나란히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개인은 300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600억 원가량 사자세를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거래일째 코스닥에서 500억 원대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7원가량 크게 오르면서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이었는데요. 오늘도 재차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에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달러와 강세,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원화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10원 30전 크게 오르면서 1,317원 60전으로 거래 마쳤고요. 6월 1일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감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약세장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55%, 0.6%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하루였죠. 코스피 740개 종목의 약세, 코스닥도 1112개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반도체 대형주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 장중에 달성을 했지만 약세로 거래 끝을 냈었죠. 오늘 삼성전자 0.41% 내린 72,400원 거래 끝을 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66%의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116,200원 선을 거래 끝을 냈습니다. 간반 마이크론 실적 예상치 상회한 부분도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LG엔솔도 오늘 강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플러스권을 거래 끝이 냈고요. 5위권부터 10위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기아가 동반 약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특히 현대차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73% 내린 20만 4,500원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10위권 이상부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장주 네이버 약세, 또 카카오도 보합으로 거래 끝을 냈고요. 그 다음 순위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G전자는 2%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12만 6천 원으로 거래 끝을 내면서 견조한 추세 확인해 봤습니다. 코스닥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했던 에코프로가 오늘은 다시 강세로 거래 끝을 냈네요. 2% 상승세 보여주면서 71만 4천 원 거래 끝을 내면서 2차 전지의 이런 향방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 주춤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은 강보합권으로 65,600원으로 거래 끝을 냈고요. 또 JYP 엔터, 오늘 엔터주 흐름도 좋았습니다. 1.88% 거의 2% 가까이 오름세 시연하면서 12만 4,900원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네, 6위권부터 10위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시총 상위에서는 좀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 펄어비스 게임주는 2% 넘게 내리면서 52,800원 거래 형성을 했습니다. 다음 순위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케어젠은 1% 넘는 강세로 25만 원 거래 끝이 냈고 SM, JYP와 다르게 약세로 거래 끝이 냈는데요. 0.28% 내린 10만 7천 원 선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 이용 방법인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도 방송 이후에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함께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전략 종목들 지금까지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31일에 매수했던 지오린 에너지 최고가 수익률 무려 416%, 세 자릿수의 수익률 달성한 가장 큰 수익률 낸 종목입니다. 밑에 있는 메타바이오메드 제약주,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리뷰해주고 계시는데요. 현재 107.45% 최고가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익률도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4일에 매수했던 소니드도 32% 넘는 수익률 달성한 종목이고요. 제약주도 굉장히 좋게 봐주고 계셨죠. HLB 제약도 27% 넘는 수익률, 또 RP바이오도 25.70%, 두 자릿수의 수익률과 지난주까지 함께 메타바이오메드와 그 리뷰 챙겨주고 계시는 메디아나 역시도 최근에 흐름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20% 가까운 19.96%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3일에 매수했던 한농화성도 18% 넘는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현대공업 오늘도 리뷰해 볼 종목인데요. 17.01%의 수익률 달성된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그린케미컬도 17.70% 수익률 보인 종목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오시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정 브리핑 한번 정리할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초반부에 좀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비가 많이 왔죠. 그리고 우리 증시에도 좀 파란 비가 좀 많이 내렸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흥진비례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근데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와 이제 반대의 의미를 띠고 있는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좀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수가 빠지는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좀 힘을 못 쓰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뭐 큰 폭의 변화는 아직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뭐 증시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이 아직은 좀 많이 이제 부재가 되고 재료 소진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뭐 좀 새로운 기대감보다는 7월을 앞두고 있는 이제 뭐 FOMC 우려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장 마감했던 위치와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뭔가 좀 불안불안한 느낌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기분이 조금 좀 깔끔한 그런 장 마감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개장 직후에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로 분위기 좋게 이제 스타트를 좀 보여줬었는데 코스닥은 아침부터 좀 힘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의 분위기를 따라가느냐, 코스닥의 분위기를 따라가느냐 이제 눈치재기를 좀 보여주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그 일봉상 차트 안에서의 주요 구간들,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반등이 보통 많이 나와라고 기대했었던 이런 뭐 이평선의 지지 구간들을 오늘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코스피가 이제 양봉에서 점점 꼬리가 달리더니 결국에는 오후장에는 음봉으로 넘어가면서 좀 힘든 그런 장세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이 그동안 오늘 하루 이틀이 빠진 내용이 아니라 한 3주 정도 가량을 계속해서 좀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내리고 그다음에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들은 2, 3주 전에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개별 악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두터워진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충분히 많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러니까 끝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는 거의 뭐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돌릴 만한 자리가 왔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 상반기부터 우리 시장의 사이클들을 보면은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주기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굉장히 좀 명확하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이 안에서도 저점의 높이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고진감래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제 충분히 시장의 조정들은 많이 나왔고 뭐 정확한 끝 지점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뭐 기술적 흐름으로 봤었을 때 그다음에 재료 그 시장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악재들이 지수에 녹아내리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지수는 충분히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올 하반기를 바라볼 만한 좀 묵직한 종목들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뭐 그런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의 기회를 엿보는 것도 지금 시장 타이밍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좋지 못한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뭐 재료주라던가 테마주들 아니면은 뭐 이제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더 부각을 받는 색깔 있는 뭐 실적주들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남은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 집중하셔서 어려운 시장에서 또 같이 또 파헤쳐 나갈 그런 길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고진감래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시장에서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네. 와, 참 대단하다. 시장에서 개인 네.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이런 이제 좀 매매하시는 단타꾼들이 엄청난 열광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CQ센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을 한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은 좀 의미가 좀 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뭐 정리 매매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제 상승률이 크게 나올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이번 달 26일부터 해가지고 새로 상장하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이제 기준 가격에 이제 마이너스 60%에서 상단으로는 400%대까지 이제 그 상한폭의 확대를 적용을 했고 CQ센이라는 기업이 이제 그 첫 타자가 그 시범 케이스가 되는 첫 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뭐 따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공모가 대비 2배로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상한가를 가면 이제 따상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흥행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얼마나 최대치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많이 들어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이 200%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률들이 나왔고 이 종목의 이제 장중의 흐름들을 보면은 거의 뭐 코인판을 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변동성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으로 콤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뭐 상장과 동시에 갭상승을 했다가 뭐 이제 뭐 재료가 소진이 되고 이런 뭐 해프닝들도 좀 있었는데 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림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고 뭐 오늘 무대를 뭐 흔들어 놨던 CQ센을 뭐 추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오늘 봤었던 이 거래량 집중 현상과 그다음에 오늘 어마어마한 등락폭에 대해서는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도 네. 이제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몇 가지 주요한 기업들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CQ센 같은 경우는 뭐 최고치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흥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간 좀 위축되어 있었던 뭐 IPO 시장이라던가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뭐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픈롤이라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알맥이라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상장을 좀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일반 청약 관련해서도 굉장히 경쟁률이 뭐 이번 뭐 CQ센과 비교를 뭐 해도 될 정도로 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청약 경쟁률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흥행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당분간은 이런 그 신규 상장주들의 거래량 쏠림 현상들 혹은 여기에서 이제 뭐 파격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단타 물량들 이런 것들이 한동안 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과거에 이제 뭐 몇몇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무상증자 이후에 이제 권리락일에 뭐 점상한가랑 연상한가를 이어가는 과거의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한번 좀 부러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유행처럼 돼가지고 무상증자가 뜨고 그다음에 권리락이 떨어지는 종목들에 약간 무의미한 단타 물량들이 엄청나게 쏠렸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시장의 배경도 뭐 지금보다도 시장이 좀 덜 그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런 규모가 좀 더 세게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도 시장에서는
뭐 시원하게 이끌고 가는 주도 테마라던가 주도 섹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딱 집중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신규 상장 종목들한테도 이런 이제 좀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테마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CQ3의 움직임을 보니까 앞으로 뭐 6월 말 7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할 종목들 그중에 이제 뭐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밀하게 들어왔었던 아니면 뭐 섹터가 이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랑 맞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뭐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뒤로 한다 하더라도 묻지마 투자 시기에 이런 좀 트렌드 유행과 급등 현상들이 자주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매매와 단타 매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좀 뭐 타이밍 맞추는 매매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도 보시고 오늘 이런 해프닝이 있었구나 하면서 오늘의 이 CQ10이라는 특징주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타 신규 상장한 종목 CQ10이었습니다. 26일부터 신규 종목 상장일에 가격표 확대되면서 400%까지 상승이 가능한데요. 첫 타자였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후에도 신규 상장 종목들 경쟁률 높고 또 유행 업종 테마 종목일 경우에는 수급이 몰릴 것으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특징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네.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워낙 뭐 강조를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 제가 지난주에 그 52주 신고가가 이번 주 안에는 또 다시 네. 달성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장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52주 신고가는 달성이 되었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시장의 파급 효과는 오늘 좀 잘 나와주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마이크론, 그다음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뭐 분위기를 아니면 이제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좀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기업인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컨센서스는 더 안 좋게 예상을 했었고 그거보다 훨씬 좀 괜찮은 편으로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불황들이 이제는 끝물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한테는 좀 불어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사실 그 이제 중국발 이슈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개파락 시작하고 뭐 제법 좀 빠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주들이 한번 좀 흔들렸었던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좀 불안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쓰고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나마 저는 반도체 때문에 오늘 지수가 방어가 좀 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우리 그 코스피 증시의 차트를 보시면은 대략 3주 정도 가량 눈에 보이는 하락세가 그대로 보여요. 기울기 자체가 그냥 눈에 봐도 하방으로 꺾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통 삼성전자의 일봉상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랑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죠. 삼성전자가 견인하는 장세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을 좀 역행하고 있는 느낌들이 납니다. 이게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이 정도인데 코스피가 저렇게 빠진다고 그 외에 다른 섹터와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정말 지금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시장과 역행하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끌고 갈 수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 커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들은 다 괜찮았죠.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좋았고 최근에 뭐 두산테스나가 52주 신고가를 좀 먼저 쓰는 그림들이 나오더니 오늘 뭐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도 뭐 웬만하면 잘 버틴다던가 아니면 오늘 뭐 상승치를 더 세게 보여주는 종목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죠. 오늘 뭐 삼성전자를 특징주로 다시 한번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포트 안에 반도체 종목은 뭐 하나 이상은 꼭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뭐 여전히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조선주 쪽에서도 하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뭐 계속 강조를 드리는 만큼 오늘은 뭐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꽤나 좋았고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오늘 한번 찍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중소형 반도체들한테는 더 자극제가 되고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종목들을 좀 여러 개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아비코전자라는 종목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뭐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최근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또 좋은 추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ISC 같은 경우도 아비코전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SFA 반도체를 이제 아비코전자의 네. 이제 후속 느낌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SFA 반도체는 뭐 빠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원하는 만큼의 이제 흐름이 나오진 않았죠. 근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매물대를 지금 뭐 열심히 소화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6,000원을 종가로 몸통으로 뛰어먹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승률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치가 주봉상 차트 안에서도 이렇게 저항을 계속 받았었던 120주선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드렸고 아직은 뭐 횡보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좀 가지고 가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도 제가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는데 지난 방송에서 AS를 해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기대하고 위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바닥을 열심히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한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뭐 시장 대비해서는 반도체 종목들은 흐름이 굉장히 좀 괜찮았고 무난했고 수월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도 분위기를 조금만 더 당겨주면 네. 52주 신고가 그림들이 나오고 삼성전자도 뭐 지금부터는 힘을 좀만 더 써준다라고 하면은 이미 전고점을 뚫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장세를 좀 탈피하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지수를 끌고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종목들도 꼭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특징주 CQ센 삼성전자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공개 방송 주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네. 그 특징주로 잡아드리면서 오늘 그 CQ센이라는 종목의 이제 특징을 좀 잡아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현상이 오늘 급등과 뭐 200%대 폭등 현상들이 저는 분명히 트렌드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그 상한 폭 확대 적용이 된 정책에 맞춰서 새롭게 이제 상장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관심이 더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새로운 트렌드와 테마를 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쭉 돌려봤습니다. 시장에서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종목들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네. 눈에 딱 보이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좀 가까운 시일 내에 IPO 그다음에 뭐 신규 상장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는 좋은 트렌드를 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톡에 오시는 분들께도 가격 전략과 안내해드리면서 또 좋은 종목과 좋은 정보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Q센을 시작으로 큰 수익 기대되는 신규 상장주 수익 준비해보는 시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전략 주신 종목들 어떤 대응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썰 전 추천주였던 6월 27일에 매수했던 CU 메디칼입니다. 의료기기 관련 종목인데요. 매수일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보합 거래 끝이 냈는데요. CU 메디칼 어떤 전략 추가로 주실까요? 네, 뭐 지금 매수를 보시는 분들께도 권장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셔서 제가 이제 월요일 방송하고 화요일 공개 방송도 이제 장중에 진행을 하면서 같이 좀 소개를 했었던 종목인데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메타바이오메드라던가 메디아나가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좀 후속 종목을 좀 찾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착이 된 종목이 CU 메디칼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시장이 어제 그다음에 오늘 제법 좀 흔들리면서 상승 종목들이 좀 많이 없는 그런 가운데 오늘 뭐 요 정도 자리를 지키고 그다음에 뭐 지킬 자리 지키고 그다음에 돌릴 때서 돌려주고 요 정도 그림들이 나와준 거는 저는 뭐 굉장히 땡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뭐 기대했던 것처럼 뭐 다음날 바로 급등이라던가 뭐 다음날 바로 반응이라던가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지금도 기대하고 더 가져가 볼 만한 좋은 위치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좀 한번 좀 확인을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을 새로 보시는 분들 때도 권장을 좀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윗꼬리 패턴이 좀 짧은 주기를 통해서 이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기술적인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고 오늘 뭐 지지로 잡았다는 부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렸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다가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이제 현저히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방으로 밀리긴 했고 그다음에 조정과 쉬어가는 구간들을 보였지만 하방으로 눌렀을 때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건 방향성이 여전히 위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도 있고요. 워낙 뭐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량을 터뜨리고 반전을 좀 시키려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여전히 뭐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종목이 CU 메디칼인 거를 모르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이슈 시장에서 지금 뭐 어떤 섹터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종목의 기술적인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뭐가 있지? 이렇게 이제 역으로 의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관심이 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랑 좀 더 높은 수익률의 마감이 찍혀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홀딩을 잘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U 메디칼 조정은 고마운 매수의 기회다. 보유로 상승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8일에 매수했던 JNK 히터인데요. 수소 충전소 관련 종목입니다. 어제는 8% 강세 마감을 보였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입을 출회되면서 또 조정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JNK 히터는 좀 시간이 조금 지난 그런 종목인데 갈 듯 말 듯 뭐 애를 좀 많이 태우는 네.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응이 좀 나왔다가 오늘은 시장의 영향을 좀 탄 것 같아요. 별다른 내용들은 없었는데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좀 다시 좀 아쉬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보실 때 횡보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좀 길게 지속이 되고 있죠. 제가 처음에 제시를 드리기 전부터 이제 횡보하는 그림들이 나왔었고 이 종목을 주봉상 차트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돌파 나오고 위쪽을 계속 툭툭툭툭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만 본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뭐 추세가 여전히 상방을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수소차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이쪽에 대한 눈앞에 있는 모멘텀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힘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매매로서는 지금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이 종목을 믿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늘려가면서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영락 없이 좋은 자리는 뭐 충분히 맞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한번 자리를 잡고 재료를 발현을 시키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터트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률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위치다. 이런 네.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JNK 히터도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눈에 보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그 참고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 종목은 올라갈 때보다는 눌러줄 때 한 번씩 매수를 하면은 중간중간에 위쪽으로 찌르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구간들을 좀 기다리되 그다음에 결국에는 위쪽으로 터지고 그다음에 상승률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NK 히터 오랜만에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16일에 매수했던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량 없는 조정세 나오다가 오늘은 양봉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사실 앞서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제시드렸던 반도체 종목들은 한 번씩 뭐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뭐 관점은 똑같습니다. 반도체를 믿고 반도체를 사랑하며 네. 반도체를 좀 더 기다려 보자. 제가 그동안에 제시드렸던 반도체 종목들은 뭐 항상 좋은 결과치가 잘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던가 아니면 윈팩이라는 종목은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데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좀 가지고 있어 보고 지금 종목이 막 활약을 많이 하면서 과열이 되어 있는 고점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이제 횡보를 하면서 위쪽을 툭툭툭툭 두드리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윈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다음의 흐름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이 종목이 좀 이탈을 해서 추세를 좀 잃어버릴 수 있는 뭐 4,100원 선까지 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땐 제가 뭐 노란톡이라던가 아니면 방송 통해서 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AS 해드리고 할 테니까 그런 구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번 잘 붙들고 추후에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도 동일하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깔아주시면서 보유로 전략 주셨고요. 4,100원 이탈선 부근이 올 경우에는 채팅방에서 세세한 전략도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23일에 매수했던 현대공업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데요. 추세 지켜오다가 오늘 좀 다소 큰 조정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도 약세로 거래 끝이 냈거든요. 현대공업은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오늘은 시장이 어제 오늘 좀 많이 네. 밀려가지고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 좀 어필을 했었던 종목들 그중에서 네. 오늘 시장의 영향이 좀 들어간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공업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공업이 오늘 뭐 잘 움직임이 나오다가 조정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상승률, 수익률을 좀 내고 있던 부분들을 뱉어서 좀 아쉬운 그림들이 있긴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오늘 뭐 음봉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음봉처럼 보여지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의 영향이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현대공업도 마찬가지고 SL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화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늘 뭐 시장보다 좀 약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현대차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기아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여전히 분위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수급들도 묵직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뭐 시장이 좀 밀린 거에 비해서 뭐 현대차가 오늘 한 0.73% 밀리고 음봉이 좀 짧게 나왔다. 이게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아니면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번에 그 컨센서스에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제 뭐 예상치들 그다음에 거기에 뭐 기대하는 내용들 이런 거를 이제 뉴스를 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뭐 1등과 2등을 찍을 기업이 현대차랑 기아가 뭐 거의 좀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해서 좀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뭐 실적 개선의 폭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차의 실적주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에다가 이제 지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조지아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저는 뭐 현대차랑 기아를 보면서 대형주를 좀 묵직하게 가져가는 전략도 좋지만 약간 좀 더 빠른 변동성을 기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공업을 같이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조정은 크게 뭐 눈여겨 보지 마시고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좋은 시장이 오면은 좀 더 빠른 상황이 나올 줄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나중에 조정이 좀 더 지루하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충분히 그 부품주들은 충분히 네. 그 이상의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현대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SL도 마찬가지고 네. 분위기는 뭐 계속해서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지고 계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하나,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하나, 뭐 이 정도는 우리 포트에 한번 좀 잘 가지고 있어 보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 조정세로 현대차, 기아 조정 나왔지만 이런 시장 대비해서는 큰 조정으로 볼 수 없다. 의미 부여하지 않으셨고요. 반도체, 자동차 관련 종목들 좋게 봐주시면서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AS 도와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탑픽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죽어가는 시장 안에서 네. 저는 이제 좀 혼자서 좀 꽃을 피우고 있는 아니면 네. 이제 꽃을 피우기 직전에 그런 종목이 좀 발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종목은 요즘에 좀 괜찮은 이슈 혹은 뭐 이제 뭐 섹터를 좀 많이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제 재료를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네. 힌트는 일단은 OLED 쪽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 이쪽에 이제 좀 네. 발을 좀 걸쳐서 그러니까 대충 어떤 종목 어떤 느낌의 종목인지는 네. 뭐 이제 좀 힌트를 많이 얻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의 모멘텀이든 뭐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서 급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흐름이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뭐 다음 후속이 누구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더 뛰어나냐 이런 거를 이제 좀 가릴 그런 순서가 될 텐데 이 종목도 충분히 또 더 좋은 액션과 OLED 쪽으로 붙여도 좋고 오늘 뭐 52주 신고가를 쓴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쪽으로 붙여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업 방향이 좀 다방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을 더 받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 즉 모멘텀을 얻게 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삼성 쪽이랑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닌데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4분의 1 정도 그 규모의 굉장히 좀 큰 금액의 이제 그 수주를 좀 따내오면서 굉장히 분위기 좋게 이어갈 수 있는 차트까지 그다음에 관심까지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는 또 이제 다른 그러니까 좀 오늘 포인트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앞서서 그 CQ센이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렸죠. 네, 특징주에서. 특징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CQ센의 200% 넘는 흥행이 앞으로 이제 뭐 6월 말 그다음에 7월 달에 신규 상장할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높여줬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흥행할 수는 없겠지만 뭐 경쟁 구도가 좀 세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좀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안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과열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상장 직전까지도 좋은 분위기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7월에 신규 상장할 종목 관련된 또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뭐 모멘텀들은 충분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률을 대략 한 15% 이상으로 이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자세한 종목의 설명과 그다음에 이제 가격 안내, 그다음에 차트에 대한 설명들은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걸쳐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계약, 이런 체결 모멘텀이 있고요. 7월 신규 상장주 재료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 8시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시장을 좀 대처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또 많이 오셔서 또 좋은 종목과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수익 전략들을 같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략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함께 어려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시장 인사이트까지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